뭘 이거 손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너 어떻게 대단하다 그러면 와 네가 어떻게 코를 다 하니 꽃을 다 내밀고 고추 그래 근데 엄마가 잘했지 잘했지. 인연을 멸망시키고 싶다면 한 세대만 있잖아. 잘못했다. 그러면 완전히 둘의 집은 멸망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푸르미교육연구소 소장 최희수입니다. 푸르미 엄마 신영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6살 남자아이와 2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저희 첫째 아이는 4살 때부터 뱃속에 둘째가 있을 때 자위행위가 시작됐어요. 임신 기간에 배가 나오고 몸이 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첫째 아이와 스킨십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 자기 전 같이 책도 보고 첫째 아이 위주의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아이는 본능적으로 동생이 생긴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지 그렇게 시작된 자위행위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출산 후 얼마 후 첫째가 감기에 걸려 저는 둘째가 너무 걱정된 나머지 예민해져서 첫째 아이에게 주의도 많이 주고 모유수유 때문에 첫째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첫째는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저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가지도 말라고 하고 어려운 요구를 했어요. 지금은 둘째가 많이 커서 첫째도 둘째와 잘 놀고 둘째도 오빠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아직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하루 3번 정도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자위행위를 해도 제 탓이라 생각하니 짜증이 나고 너무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먼저 엄마가 아이하고 둘째 아이를 보느냐고 첫째 아이하고 이렇게 친밀감이 없었던 것도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친밀감도 형성하는 것도 이제 잘 알고 계신데요. 자위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푸르미 초록이를 키웠잖아요. 그쵸? 키웠는데 푸르미가 엄마 이렇게 꼬치 좀 만져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꼬치 좀 만져줘. 그래서 저는 고민한 거예요. 얘가 성인의 모습인가? 이건 아이인가? 제가 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 부분이 섬세하게 예민하니까 만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얼굴 만지나 여기 만지나 꼬치 만지나 이게 없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 입은 데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몇 살까지 만졌죠? 그럼 100만 살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초등학교 넘어가더니 이제 됐대 괜찮대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초록이도 엄마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성인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여기가 밑에가 예민하니까 얼굴 만지는 거하고 여기 만지는 거하고 다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엄마가 성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치? 엄마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기 그냥 여기가 섬세하다 이렇게 성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아기니까 여기가 섬세구나. 우리 초록이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몇 살까지 만져? 그러면 100만 살 그러다 만지면 이제 그만해 됐어 이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신이 만들 때 그렇게 거기가 섬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잘못도 아니고요. 신은 그 밑에 부분을 이렇게 섬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아이도 거기에 대해서 와 네가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 성적으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죄책감을 준다면 커서도 성적으로 이렇게 할 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즐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성은 신이 준 선물인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조금 더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주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사랑해주면서 그냥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랑을 주시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5살짜리 아이라는 얘기는 감각을 탐험하잖아요. 감각을 탐험한다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아이들은 자기 손이 자기 손인지 몰라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얘가요 맞아요. 손을 발견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손이 있으면 자기가 놀래 자기 손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손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발견하고 시작했고 그다음에 뭘 발견하기 시작하냐면 고추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감각에 관한 탐험을 하는 시기가 그 4살, 5살 때 그때 섬세하게 여러에 관한 상황에 탐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모가 바라볼 때 이게 이 발달상 지금 가는 탐험의 시기고 발견하는 시기라 그러면 사실 걸릴 거 한 개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감각이 어떤 감각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람들 많은 데서 그것을 불쾌할 때에 관한 부분이 뭐다라는 경계를 알려주면 그렇죠. 되는데 사실 부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을 안 해줍니다. 오히려 뭐를 하는지 아세요? 무의식의 성에 대한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들을 무조건 막아버리고 오히려 수치심을 던집니다. 이런 얘기죠. 집에 있을 땐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애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은 이제 고추를 발견하는 날인 거야. 옛날에 이거 손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와, 너 어떻게 대단하다 그러면, 와, 네가 어떻게 코를 다 하니? 근데 그날 목사님 모셔가지고 경건한데 예배 드리는데 얘가 고추를 발견한 날이다. 고추를 탁 내밀고 고추 그랬는데. 아유, 잘했지. 이게 아닌가. 목사님 눈치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적더니만 이렇게 들고 간단 말이에요. 쭉.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아이는 그 성에 관한 그 수치심, 어떻게 보면 인생을 통해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즐기고 그런 어떤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에 관한 성적 수치심을 거기서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관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았는데 엄마 그분에 걸리는 걸 한번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것이 자유행위는 지금 애를 감각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고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면 관심이 이제 거기에 대한 탐험이 끝났으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탐험하지 않고 이미 중성화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엔 뭐 여자들 남자들 아무 관심 없이 초등학교 때 매일 그렇게 하고 놀잖아요. 사춘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뜻은 외로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출발이 뭐냐면 이 글 안에는 엄마가 임신을 하고 난 이후부터 아이가 그거를 했고 그것이 계속 됐는데 엄마가 다시 관심을 쏟아주니까 그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제대로 아신 거예요. 이제 근데 봐요. 지금 이제 저거 나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어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저놈이 저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엄마가 저거 언제 끝나나 지금 이렇게 하고 불안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애 입장에서는 이게 숨어서 하게 되는 거야. 점점 감추게 되고 모르게 하게 되고 그 대신 숨어서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거든. 감추는 자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릴 때 만약 외로움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엄마가 지금 알았다면 어린시절의 외로움에 관한 것들을 좀 더 털어낼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같이 잘 노는데 아이는 계속 얘기할 거야. 엄마가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았고 뭐 예를 들어서 안 봐줬고 이렇게 가까이 와도 얘기하지. 싫고, 가까이 와도 싫고 멀리 가도 싫고. 이해 모르는 거야. 왜냐면 가까이 애가 다가올 때 지금 그 안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버림받은 경험이 활성화되고 멀리 가면 또 다시 외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 엄마 그 옆에 서서 이제 왔어. 그래 이제 왔어.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엄마 그 옆에 서고 있다가 내가 지금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엄마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좀 와서 좀 나 좀 안아주고 엄마 좀 그렇게 해줘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가란 말이야 이렇게 해석했다가 들어오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지켜봐주기 원하겠죠. 아이들이 왜 엄마 옆에 있을 때 안전하게 지켜보는 상태에서 하고 싶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혼자도 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엄마 그 옆에서 날 있는 그대 사랑으로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와서 좀 더 안아주시고 엄마 좀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 애의 표현인데 엄마는 이해 못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때 몰랐던 것에 관해서는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때 너를 외롭게 해서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이 얘기 해줘야 돼. 그래야만 아이가 내가 내 잘못으로 내가 잘못한 존재 못난 존재가 그렇죠. 엄마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죄의식에 관한 대면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안 해주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있잖아. 계속 죄인으로 가고 수치심을 계속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여러 번 잘못했다고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해야 될 걸요. 퇴행해야 될 겁니다. 퇴행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시 들어가서 또 나왔다 하고 또 퇴행하고 그치 나갔다 들어가고 같은 이 감정이 걸려 있는 것들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같은 걸 반복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애가 어느 날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엄마 몰랐다. 그래 들어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엄마 미안하다 그러면 엄마 이제 됐어요. 이제 그건 다 끝났어요. 엄마 더 이상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결됐다라는 걸 딱 보여줍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랑을 주고 친밀하게 이렇게 아이하고 소통하다 보면 아이는 변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한테는 가르쳐 줘야죠. 다른 사람들이 나갔을 때 공적인 곳에서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뭐냐면 우리가 화장실 갔을 때 문을 닫고 화장실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사람 많이 앞에서 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해주고요. 경계도 주고. 이렇게 뭐는 그 고추는 너무 소중하니까 변경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손 싹 씻자 이렇게 하면서 수치심을 주지 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부모가 자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편견을 버리셔야 돼. 그거 왜 이렇게 편견이 많아져? 어떤 면에선 신이 어. 그 종족을 번식해라고 거기를 가장 섬세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느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다면 한 세대만 있잖아. 그 잘못하다가 그러면 완전히 둔해지면 멸망될 것 같은데요. 멸망이지. 그럼 이제 아무도 있잖아. 그러면은 완전히 멸망돼가지고 자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맙시다. 네. 자. 예,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